어머니가 서명한 서류가 요양원 입소 동의서가 아니었어요. 그날 언니가 어머니한테 서류를 들이밀었을 때 저는 옆에 없었어요. 나중에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언니가 이거 요양원 입소 관련 서류라고 여기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노안이 심해서 작은 글씨를 잘 못 읽으세요. 그냥 믿고 찍으셨대요. 딸이 가져온 거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올해 78이에요.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남긴 게 경기도 외곽에 땅 2필지랑 사시는 아파트였어요. 크게 비싼 건 아니지만 어머니 노후에는 충분한 재산이었죠. 저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었고 언니는 어머니 근처에 살면서 자주 드나들었어요. 언니가 어머니를 더 자주 챙긴다는 게 저는 솔직히 고마웠어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바쁘다 보니까 언니가 병원도 데려가고 장도 봐주고 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실수였어요.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건 작년 봄이에요. 언니가 먼저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혼자 두기가 걱정된다고 좋은 데를 알아봤다고. 저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혼자 계시는 게 사실 불안하긴 했으니까요. 입소 절차도 언니가 다 알아서 했고 저는 한두 번 면회만 갔어요. 이상함을 느낀 건 어머니 면회를 갔다가 우연히 들은 말 때문이었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찾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통장을 못 찾겠다고 언니한테 맡겼는데 돌려받질 못했다고. 저는 그냥 어머니가 기억이 좀 흐려지신 건가 싶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워낙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찜찜한 마음이 남았어요. 집에 와서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통장 얘기를 꺼내니까 언니가 금방 말을 돌렸어요.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어머니 생활비 나가는 거 다 내가 챙기고 있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바쁘다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쓰냐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 뉘앙스가 묘하게 걸렸어요. 며칠 뒤에 저 혼자 어머니 면회를 또 갔어요. 이번엔 좀 더 차분하게 여쭤봤어요. 언니한테 뭘 맡겼냐고, 서류 같은 거 쓴 게 있냐고. 어머니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요양원 들어오기 전에 언니가 서류 몇 장 들고 왔었다고 하셨어요.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고. 그게 뭔 서류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요양원 입소 서류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봤어요. 어머니 명의였던 아파트가 언니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이전 날짜가 어머니 요양원 입소하기 딱 2주 전이었어요. 땅 2필지도 확인했어요. 한 필지는 이미 언니 명에, 나머지 하나는 언니 남편 명의로 넘어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진짜로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그 서류가 재산을 넘기는 증여계약서였다는 걸 모르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노안으로 글씨를 못 읽으시는 어머니한테 요양원 서류라고 속이고 증여계약서에 도장을 받은 거예요. 친딸이.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얘기를 듣더니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그리고 행위 당시 어머니의 판단 능력 여부가 핵심이 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상태라면 더 강력하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근데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노안이 심하고 거동이 좀 불편하실 뿐, 인지 능력은 또렷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요. 어머니가 서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망에 의해 도장을 찍은 거라는 걸 입증하는 쪽으로. 어머니 주치의한테 확인을 받았어요. 노안 진단서, 시력 검사 기록, 작은 글씨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서. 그리고 요양원 원장님한테도 부탁해서 어머니가 입소 초기에 서류 내용을 모른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했어요. 다행히 담당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머니가 언니한테 왜 도장을 그렇게 많이 찍었냐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언니한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눈치채면 안 됐으니까요. 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처음엔 당당했어요. 어머니가 자기 의지로 준 거라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어머니 곁에서 고생했고 나는 멀리서 얼굴만 비쳤으면서 이제 와서 뭐냐고. 저는 그냥 법원에서 보자고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게 나왔어요. 언니가 증여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법무사가 있었는데 그 법무사가 어머니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언니가 어머니 신분증이랑 도장을 가져와서 대리로 처리한 거였어요. 정상적인 증여계약이라면 본인 의사 확인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법무사도 결국 조사를 받게 됐어요. 1심에서 징역예약 전부 무효 판결이 났어요. 언니는 항소했고 저도 지치긴 했어요. 2년 가까이 재판을 끌었으니까요. 근데 항소심도 결과는 같았어요. 오히려 항소심에서 언니 남편 명의로 넘어간 땅까지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됐어요. 어머니 재산이 다 돌아왔어요. 언니는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도 별도로 진행됐어요. 현재 재판 중이에요.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한동안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냥 한숨을 쉬시면서 내가 너무 믿었나 보다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언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탓하시는 것 같아서요. 믿은 게 잘못이 아니에요. 속인 게 잘못이죠. 어머니는 지금도 요양원에 계세요. 억지로 나오시려 하지 않아요. 거기가 편하시다고. 이제는 제가 생활비 관리하고 면회도 더 자주 가고 있어요. 늦었지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류는 꼭 읽어야 해요. 아무리 가족이 가져온 거라도요. 그걸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고 배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막장 5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세요.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빠르게 만나보세요.